혼밥이라는 말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혼자 밥을 먹는 걸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식사 시간, 학생 식당에 가보면 혼자 앉아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습관이 익숙한 한국 정서상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꺼려지는 일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핸드폰이 없어 서로 모여서 이야기했던 그 시절과 달리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모두 개인주의화되어 사람들에게는 굳이 모이지 않아도 기기를 통해 대화할 수 있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20, 30대 중에서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혼자 노는 것까지 모두 혼자 하는 것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3355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로 홀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이른바 혼술족입니다. 1인 술집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혼자 마시기 편하다는 입소문이 나면 손님이 금세 늡니다. 저희 가게 손님 중에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인실 수십 개를 갖춘 이 노래방은 혼자 찾는 손님이 하루 평균 200명이나 됩니다. 좀 편하게 부를 수 있죠. 다른 사람 눈치 없이. 좀 노래 못하다 싶으면 막 사람들 신경 쓰잖아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자신만의 편안함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 30대들 사이에서는 취향 존중을 뜻하는 이른바 취존이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혼자 자신만의 취향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현실. 지금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민망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혼밥이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인식은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밥을 먹는 것을 통해 시간과 금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대학생 6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하루 한 끼 이상 혼자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에서는 일명 혼밥 레벨이라는 것이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과 라면을 먹는 1단계부터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9단계까지 레벨을 올리는 일종의 놀이로 혼밥을 즐기는 모습은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문화의 이면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중 경쟁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등장하고 있는 캠퍼스의 자발적인 아웃사이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취업을 위해 캠퍼스의 낭만과 인간관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제는 일본과 같이 한 사람씩 칸막이가 되어 앉을 수 있는 식당이 점점 많아지고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질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면서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밥을 먹는 것이 더 정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혼자 밥 먹는 문화, 당신의 혼밥 레벨은 어느 정도인가요? 황도희의 시사코코. 황도희의 시사코코 코너는 현저히 제 입장, 스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알고 싶은 대학생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콕콕 시사를 한번 찔러보는 코너입니다. 시사가 어려운 분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코너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노사정 대타협입니다. 다소 어려운 정치적인 뉴스이지만 쉽게 풀어서 생각하면 머릿속에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는 노동시장 개혁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노사정, 즉 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근로자 대표, 이렇게 대표들이 모인 자리를 노사정이라고 하며 이들 세 개의 대표들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어떠한 문제를 합의했을 경우 이를 노사정 타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체결된 노사정 타협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70여 개에 이르는 조항 중에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것은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체계 개편 두 가지였는데요. 법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이라도 행정지침, 그러니까
정부의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성과가 부족한 근로자를 해고하고 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입니다.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닫긴 했습니다만 노동계 내부에서는 단서 조항이 모호하고 구속력이 없어서 정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일 뿐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번 노사정 타협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댄 채 의견 조율을 거쳐 합의를 이루어낸 결과 그 자체에 대해선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저성과자 해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안정한 고용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기업이 합법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심각한 법규 위반을 하는 경우에 징계 해고와 기업 사정이 나빠져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 해고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사정 대타협으로 저성과자 해고 등이 입법화될 경우 노동 현장에서는 성과가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만으로도 해고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역시 정부의 일반적인 시행이 아닌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가 충분한 협의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양측이 서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추후에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 이 협의안에 반발을 하고 있는 단체는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이 회의에 근로자 대표로 참석한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회의가 정부의 개선안을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노총은 잇따라 집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 제안과 가이드라인으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만큼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안을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시위나 탄압 같은 무력적인 방법이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서 하나의 합의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많은 대화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행복한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사 매거진 2015에서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씁쓸한 뉴스들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태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추운데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 9월 16일 시사 매거진 2015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퀄리티 있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최경원, 기술 정원석, 진행의 황도희였습니다.